네, 안녕하세요. 4월 2주차 더 여론 시간입니다. 오늘은 YTN 의뢰로 리얼미터가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를 해서 발표했습니다. 윤석열 37.2, 이재명 21, 이낙연 11, 홍준표, 정구, 안철수 5, 다자구도는 이렇게 나왔고요. 양자구도는 윤석열 대 이재명, 윤석열 대 이낙연 각각 51대 32, 52대 30, 5대 3 정도로 윤석열 전 총장이 앞서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최근에 발표된 MBS라고 있죠. 엠브레인, K-스탯, 코리아 리서치, 한국 리서치가 대략 격주로 지금 여론조사를 해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, 이 조사에서는 윤석열 전 총장이 23%로 오차 범위 내에서 26%를 차지한 이재명 지사에게 3%포인트 낮은 수치를 기록했는데, 리얼미터는 이재명 지사보다 윤석열 전 총장이 한 16%포인트가량 다자구도에서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. 다자구도는 이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. 그 이유가 뭐냐? 첫 번째는 YTN 리얼미터 조사는 진보 진영 후보들이 한 8명가량으로 보수 진영 후보들보다 많이 있습니다. 그만큼 진보 진영 쪽에서는 하마평에 오르는 후보들이 많다는 거죠. 두 번째는 이 새 정치에 대한 기대, 바람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거죠. 부동산 적폐들을 좀 강하게 수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어떤 그런 기대감이 윤석열 전 총장한테 있다라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자동답 방식에서는 윤석열 전 총장을 지지하는 그런 유권자들의 목소리가 30% 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. 이 자동응답 방식에서 왜 높냐? 이 윤석열 전 총장이 좋게 얘기하면은 확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. 근데 나쁘게 얘기하면은 신기루 같은, 과거 반기문 전 총장이 출마를 이제 공식 선언하고 행보를 정식 행보를 하기 시작하면서 지지율이 좀 빠지지 않았습니까? 그러니까 뭔가 잘할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들다가도 뭔가 이제 실질적인 정치 행보를 하면은 좀 실망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, 그래서 좀 신기루 같은 지지율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, 그 다음에 조사 기법상으로는 지금 MBS 조사가 전화 면접 조사고, 그 다음에 유선 전화가 이제 0%입니다. 무선 전화 100%. 네, 리얼미터 YTN 조사는 유선 전화를 10% 포함시켰습니다. 그래서 유선 전화 포함 여부에 따라서도 윤석열 전 총장이라든지 다른 보수 성향의 후보들이 지지율이 더 나오거나 덜 나오거나 이제 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. 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 인지도는 높죠. 윤석열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이름은 아는데 이 사람에 대한 정책, 비전, 또 인품 잘 모르는 겁니다. 그러니까 사실 엄밀히 말해서 이제 인지도가 높다라고 할 수는 없겠죠. 그러니까 이름은 들어봤는데 그 사람이 잘 모른다 이런 정도. 저희가 여론조사할 때 총선이라든지 지방선거 때 후보들 인지도 조사할 때 이렇게 묻습니다. 이름은 들어봤는데 잘 모른다. 이름은 들어보기도 했고 잘 알기도 한다. 이런 이제 보기들이 있는데요. 윤석열 전 총장은 이제 전자인 거죠. 자, 지금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는 좀 올랐습니다. 1.3%포인트 오른 34.7%를 기록했고, 부정평가는 소폭 하락한 61.5%, 1.4%포인트 하락했는데, 지난주에 주 초 중반까지는 강세였습니다. 35%, 35.9%까지 지난주 수요일 날 올랐는데, 주 초에 이제 중폭 개각, 또 참모진 쇄신 이런 가능성 보도가 나왔는데, 월요일 날 당장 최재성 정무수석 후임에 이철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내정이 됐다는 소식이 전해졌고, 정세균 총리 후임에 김부겸 전 장관이 선임될 가능성이 높다. 이런 하마평 보도가 월요일부터 쭉 나왔습니다. 그 과정에서 일본이 또 오염수를 방출하겠다. 그래서 반일 감정이 굉장히 고조가 되는 상황이었는데, 이런 상황에서는 대통령실이 늘 반등을 하게 돼 있습니다. 그래서 한국갤럽 조사에서 30%를 기록했다는,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결과가 나왔는데, 이게 말이죠. 여론조사 결과가 또 여론조사에 영향을 미치는 밴드웨건 효과 분명히 있습니다. 한국갤럽이 금요일날 30% 최저치 발표하니까 금요일날 많이 좀 빠졌어요. 그래서 금요일날은 리얼미터도 33.2%까지 빠지는, 그래서 목요일까지만 좀 봤었을 때는 한 2%, 3%포인트 오를 가능성이 엿보였습니다만 좀 그랬고요. 민주당 지지율은
거의 횡보했습니다. 0.4%포인트 하락한 30%. 국민의힘은 37.1%로 2.3%포인트 빠졌습니다. 여기에는 이제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. 김종인 위원장이 국민의힘에 대해서 뭐라고 했죠? 아사리판이라고 했습니다. 아사리판. 그러니까 이 마시던 우물에 침 뱉고 그냥 나갔다. 이 당내 비판들이 막 연이어 쏟아지고 있는데 아무튼 김종인 위원장이 당을 비판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송원석 의원이 당직자 폭행하는 논란이 있었습니다. 국민의힘 자진 탈당하는 이제 지난 수요일 모습이 있었는데 이런 소식들 때문에 국민의힘이 최근 들어서 6주 연속 상승세를 마감하면서 소폭 하락했습니다. 네, 오늘 더 여론은 이것으로 정리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. 신 PD 뭐 더 궁금한 거 없죠? 윤석열 의원은 진짜 대권을 도전한다고 자기가 입으로 얘기를 했어요? 그런 건 아니죠. 근데 사실상 그렇게 읽혀질 수밖에 없는 게 지난 4.7 재보궐선거 때도 뭐 투표하는 사전 투표하는 뭐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 또 몇 번에 걸쳐서 관련된 발언들도 하고 그런 부분 보면은 그리고 이제 알려진 바에 따르면 경제 공부 전문가들 만나고 또 뭐 김형석 전 연세대 교수도 만나고 뭐 등등의 행보가 정치를 하기 위한 어떤 준비 과정이 아닌가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.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지금 책들이 연이어서 한 3권이 나왔다고 하는데 이거는 윤석열 전 총장이 동의하지 않은 책이라고 합니다. 근데 책이 지금 많이 팔리고 있어요. 저도 하나 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지난번 반기문 총장 때도 책이 한 50권 나왔다는데 이거는 이제 반기문 현상 신드롬을 이용한 출판계의 어떤 세이즈 포인트죠.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전 총장 책도 동의하지도 않았는데 본인이 근데 책이 지금 많이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. 나도 하나 빨리 써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. 네, 뭐 이런 뒷얘기를 하면서 뭐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